6월 상장 또는 청약이 이루어지는 공모주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리츠가 이제 작년 이후로 이제 첫날에 공모가는 5,000원을 균등한데 이 공모가를 상회한 리츠가 신한 알파 리츠, 롯데 리츠, 그리고 ESR 캔들스퀘어 리츠 이 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SK 리츠도 이제 최근에 D&D 플랫폼 리츠도 이제 공모가 상회하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SK 리츠 전망 좀 한번 상장 이후 한번 전망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상장 전망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리츠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그냥 SK 이름이 붙어서 브랜드를 믿고 아니면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분기 배당 주다라는 생각으로 청약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리츠는 상장 당일 펌핑돼서 상장 차익을 올리는 종목은 아니고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 배당주 접근하듯이 접근하시는 게 맞긴 한데요. 그러니까 상장 당일 차익을 올리시려는 생각으로 청약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참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SK 리츠 같은 경우는 예상 배당률을 보면 기존에 나온 리츠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수익률이 5% 중후반대 배당을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리츠 중에 SK 리츠보다 떨어지는 배당률을 하는 리츠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리츠에 비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사실 뭐 5점 몇 %를 뭐 반기 2번 주나 그러니까 반기씩 1년에 2번 주나 1년에 4번 주나 받는 양은 큰 차이가 없지만 약간 조삼모사 느낌도 나는데 3개월마다 준다고 해서 그 돈이 더 커지진 않는데 배당 수익률을 안 보고 그냥 그 분기 배당이라는 장점만 본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최초 분기 배당을 주는 특징이 이제 이번 SK 리츠의 특징이었는데 사상 최고 증거금을 그럼 끌어모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분기 배당? 최근 상장했던 D&D 플랫폼 리츠가 어찌됐건 손해를 보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ESR 캔들스퀘어 리츠도 종가는 공모가를 상회했지만 시초가는 공모가 이하였습니다. 2020년에 상장한 모든 리츠는 시초가가 공모가 미치였기 때문에 청약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손실을 보고 들어가는 행위였거든요. 근데 D&D 플랫폼 리츠가 상장의 시초가가 그래도 뭐 8% 가까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리츠가 상장에 손해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츠로 SK 에너지의 직영 주유소를 좀 편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리츠로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플랫폼에 미리 자산을 취득한다, 배당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리츠라는 건 결국 자산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자산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SK 리츠의 자산의 상당 부분이 SK 서린 빌딩입니다. 그 종로에 있는 빌딩인데요. 그 빌딩이 1조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 3, 4천억 정도가 말씀하신 주유소로 구성된 그 에너지 리츠 그걸 100% 매입하는 데 썼습니다. 심지어 그 리츠에는 대출이 4천억인가? 뭐 3, 4천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출도 상당히 많이 껴있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배당금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는 결국에는 SK 서린 빌딩이 중요한데요. SK 서린 빌딩 같은 경우엔 다시 SK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나중에 건물값이 많이 오르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걸 SK가 다시 매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출이 많은 걸 주의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요.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2.08%인가에 빌리셨어요. 그 몇 천억이나 되는 돈을 정말 낮은 금리 아닌가. 난 진짜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그렇게 빌려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2.08%로 빌렸다는 건 매우 좋은 신호지만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3년 뒤에 결국에 뭐 다시 대출을 연장해야 될 텐데 그때 금리가 올라간다면 1%만 올라가도 대출 이자가 1년에 150억 가까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배당금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국에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그거를 임대료로 올릴 수가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SK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에
3년인가 5년간 임대료가 고정돼 있습니다. 올리지 않기로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뭐 금리가 오르면 결국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배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소 이제 스펙에 대한 청약 열기가 과거보다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스펙 공모 청약을 하려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아이언님께서 조언을 한번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스펙이 정말 인기가 없는 청약이었거든요. 정말 인기가 없어서 균등 배정으로 뭐 50주, 60주는 그냥 봤던 청약이 스펙이었는데요. 그만큼 사실 상장일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거죠. 뭐 2,000원이지만 상장할 때 뭐 2,050원이 된다든가 뭐 많이 오르면 뭐 2,100원만 돼도 와 진짜 이거 상한가인데 이런 정도의 주식이 스펙이었는데요. 5월 말 뭐 삼성 스펙 4호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다른 스펙들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스펙이 뭔지 몰랐는데 안 오르니까 관심이 없다가 상승을 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사실 스펙이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주 투자자들은 원금을 손해보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에 시간을 손해보겠죠. 결국에 뭐 주가 변동이 없다면 나중에 해산될 때 뭐 청약금을 했던 2,000원에 소정의 뭐 이자를 조금 받을 텐데요. 이자는 낮겠죠. 네. 이자는 뭐 다 해봐 결국에 포함해서 2,055원, 뭐 2,060원 요 정도 돌려받으시게 될 텐데요. 뭐 2년, 뭐 7개월에서 3년 사이에 이렇게 받게 되실 텐데 기간을 결국 돈이 묶이는 거밖에 없지 돈 자체를 잃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펙 투자에 뭐 유달리 특별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뭐 없나요? 혹시? 스펙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인데 상장을 해놓고 네가 좋은 합병할 회사를 찾아와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엔 이 회사는 이미 상장돼 있는 자리값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는 건데요. 상장돼 있는 회사가 가치가 커버리면 합병하는 회사가 이 회사의 가치를 크게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가치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스펙은 작으면 작을수록 합병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 물량을 보시면 거의 100억 이하예요. 코스닥에 상장된 스펙들은 거의 100억 이하에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5억 원어치만 사시면 바로 투자주의 뜹니다. 단일 계좌 매수 종목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결국에 이게 그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뜰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가총액이 작은 거죠. 그 말이 결국에는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그렇게 끌어올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사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냥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그거 자체가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맞습니다.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상상 기록했고 하나 플러스 제2호 스펙도 카뱅이랑 같이 청약을 했는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한국거래소가 8월부터 스펙 관련 불공정 거래 감시에 착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스펙도 이제 너무 지나친 뭐 시세 상승을 보이는 종목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저도 그거 거래소 자료를 봤는데요. 17개 스펙을 조사했는데 7개의 스펙에서 문제를 발견하셨거든요. 전 17개 중에 7개밖에 조정이 없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결국 나머지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이거 오르겠다 싶어서 매수하셨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발견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청약이 또 코앞으로 다가온 대형급 공모주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2, 3일 기간 투자자 수요 예측을 거쳐서 6일에 공모가가 확정되고 7, 8일에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공모가는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을 이제 유통 가능 물량만 보면은 이제 공모주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괜찮은 결과가 기대되는 청약인데 이거 뭐 레버리지까지 끌어서 좀 투자할 만한 공모주인가요? 저도 아직 사실 현대중공업을 제대로 보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현대중공업의 공모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3년 동안 계속 적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에 우리가 흔히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인 뭐 PER이라든가 수익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어떻게든 회사의 가치를 판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PBR입니다. 자산 가치를 이용한 건데요. 아니 이게 뭐 렌탈업도 아니고 은행도 아닌데 이게 가진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랑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PBR 방식은 뭐 어찌됐건 그 공모가를 산정해야 되니까 이용하시긴 했는데 방법 자체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조선업이 정말 어려운 게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수주를 해서 이 인도하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고요. 이거 회계 처리에 따라서 사실 수익을 어떻게 할지는 일반인분들이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게 돈 벌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사실 결국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그리고 지금 뭐 후판 가격,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데 결국엔 후판이라 해서 되게 두꺼운 철을 이용하는데 그 철강 가격이 작년과 올해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배를 만드는데 거의 20% 이상의 원가를 차지하는 후판 가격이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오히려 약간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손실이 발생할 걸 감안해서 미리 또 충당을 해놓는 이런 비용 때문에 정확하게 이 회사가 그래서 얼마를 버는 거야 라는 계산이 좀 쉽지 않습니다. 아이언님께서 보시기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9월, 10월 중에 상장 청약 예정인 공모주 중에 좀 눈길이 가는 종목은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코스피 산장인 종목이 두 종목이 있고요. 케이카랑 시몬누 액세서리 컬렉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상장이니까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아직 수익성이나 이런 건 분석을 안 했지만 일단은 규모가 커야 많이 몰려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으니까 규모가 큰 청약을 보시면 좋은데요. 규모가 큰 청약이 리파인하고 차백신 연구소가 그나마 다른 종목 대비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보시고 일단 이게 수익을 줄 수 있을지 면밀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청약을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모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비교적 소액이지만 그래도 잃지 않는 투자 성공하시도록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